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 결과 나온 것부터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로 충청권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누적 득표율 28.19%로 지금 2위를 기록했는데요. 예상보다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신경민 전 의원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깨끗이 졌죠. 깨끗이 졌습니까? 시원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졌습니다.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습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한 10% 정도는 질 거라고 물론 생각을 했는데 네. 10%를 넘어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정도를 예상을 했고 사실 그쪽 지역 그 언론에서 한 것도 대충 그 정도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졌습니다. 근데 이제 더 깜짝 놀란 건 네. 이게 당원 투표잖아요. 그렇죠. 권리당원 투표죠. 딱 50% 나왔습니다. 50.2% 정확하게. 투표율이. 투표율이.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당도 책임이 있고 후보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당원 투표가 대선 국면에서 낮은 건 또 처음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우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 2위 후보 차이가 이게 하프 게임이 된 거예요. 이건 또 뭐냐 라는 것. 지금 두 가지 이 통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놓고 뭐 이제 어저께 후보가 이제 세종시에서 올라왔고요. 네. 이제 지지 의원들이 저쪽은 뭐 축배를 들었을 거고, 네, 이낙연 후보 측은 뭐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해서 사실 그 회의는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또 하고 후보하고도 한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모든 일정은 일단 취소하자. 그 분석 결과는 네. 오신환 전 의원께 좀 평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분석 결과 왜 이런 결과가 네. 나왔는지 조금 더 얘기를 깊이 네.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예, 오신환 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사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를 어느 정도의 격차로 혹여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까라는 기대치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여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첫 번째 충청권에 대한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블 스코어로 났단 말이죠. 사실 저도 좀 놀라운 측면도 있고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의 기세를 가져가는 그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주말에 있는 이제 1차 슈퍼 위크라고 하는 네. 예, 국민 선거인단의 투표 그리고 추석 이후에 호남권이 지금 권리당원이 한 20만 2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번에 충청권이 7만 5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직 많이 남기는 했고 또 특히 이낙연 후보님의 그 지지 기반이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 세력들, 주 세력들이 결국에 호남에 있는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지지할 것이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주말에서 슈퍼위크에서 또 마찬가지로 더블 스코어 정도의 이런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저는 그 이후에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정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각 대선 주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뒤처져 있는데 앞서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될지 아마 고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이낙연 전 대표 네. 뭐 지금 비대위도 열고 뭐 어제 오늘 계속 회의하셨다고 하는데 패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패기는 물론 이제 우리의 간절함과 뭐 이런 호소가 좀 모자라지 않느냐라는 게 물론 있죠. 예.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되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라는 분이 지난 12년 동안의 공직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흠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불안한 후보다, 위태로운 후보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론이 이걸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네.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사이다 발언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여론이 이런 흠에 대해서 눈길을 주질 않고 계속 장점만 보려고 하느냐? 혹시 더 날려진 거 아니냐? 아니면 알지만 됐다. 뭐 이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는 후보냐 이렇게 보는 거냐. 네. 지금 거기에 아마 지금 우리가 찾는 해답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여야 할 거 없이 네. 저는 좀 조금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양극단에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 이 지지층들에 대한 이 핵심 당직자들이 거기에 많이 경도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진보 쪽의 유튜브의 대부분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또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대부분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접속해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아주 열의를 갖고 있는 핵심 당직자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이렇게 경도되고 치우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래서 정보가 전달되는 창구 그 채널 자체가 그 굉장히 좀 이게 다채널로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할 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쪽의 정보들만 지금 제공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까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유튜브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 거의 뭐 체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좀 떨어져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흠이야 뭐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뭐 엄청나게 너무, 논란이 네.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흠을 몰라서 이재명 지사를 찍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다른 요인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금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데뷔 이후에 뭘 보여준 게 없다부터 네.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설화에 휩싸였잖아요. 네. 지금 이제 고발 사주 의혹까지 휩싸였고 또 장모와 관련되는 문제, 가족 문제 더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지율이 크게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물론 늘어나지도 않지만 이건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어떻게 잘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기잖아요. 뭐 코로나로 이야기가 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지금 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뭐 글로벌하게 있는 건데 이 위기 국면에서 그러면은 돌파력을 가진 지도자를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웬만한 흠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네. 국민들이 결정을 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고요. 네네. 또 이제 아무래도 여의도 정가들은 유튜버들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만은 레가시 미디어, 그러니까 전통적 미디어를 또 굉장히 비중이 높게 보는데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국내외적 상황이 얽히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 상이 좀 달라진 거 아닌가. 그래서 흠은 있어도 뭐 좋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문자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네거티브 전략 실패는 아닙니까? 이런 의견들이 여러 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전을 펼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거티브라고 자꾸 규정을 하는데 예. 네거티브는 사실은 대부분의 네거티브는 검증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중에 이제 근거가 없는 것들은 그게 이제 진짜 네거티브고 마타도어죠. 흑색 선전이죠. 근데 이번에 문제 제기된 걸 쭉 보면은 거의 다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네거티브를 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거든요. 탄핵하고 백제 발언 왜곡으로 해서. 그런데 그 본인은 그걸 네거티브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네거티브로 하는 사람은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라고 규정을 안 받고 점잖은 이낙연 후보가 가끔 하는 얘기는 막 네거티브라고 공격을 하니까 네거티브로 그냥 되는데요. 사실은 검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이제 당원들 지지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거고, 네. 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저걸 이제 정권을 찾아와야 되니까 네. 누가 그런 역할을 가장 세게 강하게 잘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그런 어떤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인 그런 후보들, 지금 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캐릭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캐릭터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뭔가 이렇게 돌파해낼 것 같은 예 그런 쪽의 선호 그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선은 기본적으로 이 치열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를 뭐 그렇죠. 국민들이 뭐 아무리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뭐 이게 네거티브냐 검증이냐 이런 논란은 계속 있어 왔지만 네. 그것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정책만 나열해 놓고 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책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쭉 있어 왔는데 뭐 저희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시작인데 저희는 근데 지금 뭐 토론 자체를 지금 뭐 선관위가 전혀 하질 않기 때문에 아니 말 나온 김에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왜 자꾸 하계회라는 얘기가 나오게 왜 토론 안 합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1차 컷오프가 지금 코앞인데 토론회 한 번 없이 지금 1차 그리고 컷오프를 하게 그 생겼잖아요. 12명 후보들이 지금 1억 원씩 냈는데 거기 4명이 이제 컷오프 되잖아요. 네. 아니 토론 한 번 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하계회 발표회 하듯이 PT 7분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또 무슨 라디오 생방송 이렇게 뭐 하듯이 몇 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여론조사 컷오프를 한다는 게 저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선관위가 룰을 정해서 국민들의 흥행도 도움되지 못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 1억 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컷오프 당하면?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1차 컷오프 하면? 그럼요. 신청.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건 무조건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토론회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그 후보들 사이에서 하여튼 그 경선 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네. 그런데 뭐 좀 정리가 됐다는 얘기도 하는데 뭐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이후에 이제 경선 일정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쭤보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네거티브하고는 안 어울린다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글쎄요. 후보들 간에 좀 네. 격하게 붙을 때는 네. 적극적으로 품위만 유지하지 말고 좀 시원하게 그냥 한번 싸우거나 이렇게도 했다가 아니, 원래 되는데 캠프 인사들만 싸우고 대표는 저 너무 점잖은 그거 아닙니까? 원래 성정이 좀 그런 분이에요. 이낙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하고 자를 건 자르라고 그래도 알았다고 그러고 실제 토론에 들어가서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요. 이제 그 표 차이를 보고 좀 달라지겠죠. 내일 대구에서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MBC 100분 토론이 있고 또 호남 토론이 있어서 추석 전까지 3개의 토론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지금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검증하는 네. 토론회에서 질문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점잖게 과거에 이렇게 질의응답하듯이 네. 그 톤도 모노토너스하게 또 느리게 네. 천천히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이렇게 강하게 뭐 공격하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인데. 글로 써놓으면 굉장히 매서운 지적인데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그냥 부드러운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분이고 논리적이고 이제 그런 사고를 하는 분이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충청권 패인을 분석하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리더십 있고 강력하게 좀 시원하게 뭔가 정책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지사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부딪히고 축구에서 몸싸움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후보가 좀 나서서 사실 캠프 인사들이 공격할 때 후보가 너무 점잖은 척하면 약간 위선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 결론을 좀 내렸습니까? 아니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얘기를 했고요. 이제 뭐 이제도 남겨둘 게 남은 없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일정이 10월 3일날 2차 슈퍼위크가 있잖아요. 이제 추석 지나고 난 그렇죠. 다음에 1차가 있고 이제 네. 그 다음이 이제 호남이 껴있고. 이번 주말이 이제 TK 지역하고 강원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1차 슈퍼위크가 있고 그리고 추석 연휴로 들어갔다가 호남이 있습니다. 예, 호남이 굉장히 호남 중요하죠. 분들이 당원도 많고요. 호남 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청도는 이 행정구역은 4군데입니다만은 당원이 그 대상자가 투표 그 선거인단이 7만 6천 명이었어요. 네. 그 중에 반이 투표를 한 건데 호남은 20만입니다. 3배 많습니다. 그렇죠. 상징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 과연 그 이낙연 후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위기의 경험과 안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저돌성을 선택할 것이냐를 호남 분들이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 판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 비장의 카드를 캠프 내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뭐 해야죠. 이제는 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바뀐 모습의 이낙연 후보의 결과를 보고 네. 저희도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저희도 확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 뭐 사실 지금 유승민 후보도 네. 너무 점잖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두 후보가 좀 비슷해요. 이게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 이제 후보 쪽 양쪽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갔지만 결국은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면 다른 후보가 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또 드러나 그렇죠. 보이는 것이랑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또 비슷한 측면이 또 있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민주당 경선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기대를 가져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두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여권의 정치 공작 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간에 껴 있어서 네네. 본인이 사실상 전달한 거 시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고발장을. 예. 근데 정치 공작 프레임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가 검찰총장으로서 뭐 묵인을 하거나 지시한 사항이 있느냐.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고발장을 말 그대로 검찰이 손준성 검사가 작성해서 고발을 사주했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웅 의원은 그 내용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 당시에 후보자로서 정신이 없을 때 받는 거를 족족 그 당에다가 전달을 했다라는 네. 그런 기본 취지만 있는 것이고 예. 오늘 뭐 텔레그램 방에 이제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고발 사주라고 하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네. 검찰이 야당에게 고발을 사주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 측면이 이제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게 검찰이 지금 뭐 대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은 저는 수사까지라도 빨리 해서 이 실체를 갖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이게 그냥 사실 그 뭐 뉴스버스라고 하는 그 매체가 네. 사실 올해 5월 달에 만들어진 매체거든요. 그리고 네. 그동안 뭐 특종 단독 했던 것이 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 있는 줄리 특종 뭐 지금 뭐 고발사주 특종 뭐 이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시점이나 의도도 좀 사실은 제가 봐서는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4월 달에 지난 총선 때 이미 전달된 내용을 네. 왜 국민의힘의 경선이 막 들어가는 시점에 이거를 터뜨렸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여야가 이걸 가지고 실체 없는 유령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저는 빨리 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선 기다리는 게 이제 검찰의 감찰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중에서도 판결문을 볼 수 있는 킥스에 누가 로그인을 했느냐. 이게 여기에 지금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이 조용히 감찰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것이 나오면은 상당히 결정적 증거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전모는 지금 드러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조사만 가지고는. 네. 결국은 그게 검찰이 하건 공수처가 하건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사를 한다고 검찰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냐. 근데 그게 또 의문스럽죠. 근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 불가피한 수사가 벌어져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계속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결국 그 질문의 핵심은 윤석열과 그 손 검사 수사정보정책관의 관계 네. 이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가 보면 이게 드러나면 속 시원하게 딱 되겠지만 만약에 안 드러난다면 계속해서 윤석열과의 연계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야당 내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윤석열이라는 대권 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이건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좋을 일은 없죠. 근데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보는 입장이나 뭐 지금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허황된 얘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앞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윤 전 총장은 최측근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거리는 둘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윤석열 검찰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근거는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무조건 이걸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뭘 인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그걸 본인은 인정하면 사실 후보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까지. 물론이죠. 굉장히 중대한 상황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사실 무근이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손 검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지시 내지는 묵인 속에서 알고서 그것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죠, 실제로.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밝히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신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또 저쪽은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곧 선출이 될 테고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 진실 공방이 계속 맴돌 거라고요. 몇 개월 동안.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쭈고 싶어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지금 김웅 의원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가 지금 오히려 역공작을 한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전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김웅 의원이 지금 저렇게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할 텐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 측이 오히려
자승자방하는 꼴로 가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만약 몰고 가면 그건 정말 한심한 짓이고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하고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당내에서 경선에서 그것을 이게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음모와 조작,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상상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건 굉장히 위법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체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게 뉴스버스에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뭐 필요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기사화하는데 제가 봐서는 빨리 그 내용을 밝히고 필요하면 지금 공수처에다가 뭐 시민단체에서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빨리 수사가 이루어지든지 그래서 네. 저는 실체를 밝히는 게 우리 당으로서도 데미지가 좀 줄어드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그것을 바랄 겁니다. 예. 네. 뭐 두 분 공이 뭐 공통적인 의견은 진실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검찰이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네,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절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윤 총장이 개입한 걸로 드러나면 이것은 후보 사퇴 내지는 하여튼 완전히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 검찰총장으로서도 책임을 져야 될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 개입하지 않은 걸로 드러난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중간쯤이 있을 거예요. 개입인지 불개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그래도 네, 받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여의도 인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